오늘날 꽃게로 유명했던 연평도는 과거 조기파시로 유명했다. 특히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이곳 연평도는 오늘날까지도 조기와 관련된 설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평화의 섬이자 안보의 섬,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연평도. 섬과 조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연평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비상팀 문경숙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의 해양 설화를 기록하기 위하여 연평도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바다를 힘차게 가르는 쾌속선으로 2시간을 달리면 같은 인천이지만 쉽게 오갈 수 없는 곳 연평도에 도착하게 된다. 인천항에서 100길로 145km 떨어진 연평도. 과연 이 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 우리는 연평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기 위해 섬 주민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연평바다역에 내려 마을로 들어가기 전 찾아간 곳은 연평해전 전승비. 이 전승비는 1996년 6월부터 서해 바다를 수차례 침범한 북한을 물리쳐 이끈 대한민국의 해군의 용맹한 정신을 기리는 비입니다. 특히 연평해전 전승비는 바닷가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전장이 보이는 곳에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는 우리나라 군에 대한 자부심과 북한의 침범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돋보이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하면은 조기로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지금은 꽃게로 유명하지만 예전에 임경업 장군이 배를 타고 그 명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는 세자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배에 부식이 떨어져서 연평도 항에 잠시 정박을 했었대요. 식량을 공급받고 해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급한 물자가 없다 보니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군께서 아카시아를 잘라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목 뚝방에다가 쫙 연결을 해서 걸었는데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조기가 그냥 황금 물쭉 고기가 막 노랗게 그냥 빛깔을 드러내고 걸려 있더라. 그렇게 임경업 장군으로 인해서 연평도 조기잡이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임경업 장군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 임경업 장군을 모시고 조업이 시작되기 전에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풍어 기원제도 올리고 그러죠. 그럼 그 많던 조기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꽃게가 지금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걸까요? 아, 왜 옛날에 조기가 많았더니 지금은 조기가 없냐. 근데 어느 한 시절부터 기술이 발전한 거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조기의 이동 경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포 앞에 이런 데서 이제 차단을 해가지고 올라온 조기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터뷰 내용 중 임경업 장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연평도에 있는 사당에 찾아갔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언덕을 올라가니 탁 트인 마을과 함께 연평도 바다가 보였는데요. 이곳 사당은 임경업 장군을 기리기 위해 건설되었는데 가시나무로 조기를 잡은 것이 유래가 되어 그의 전설적인 지혜를 숭배, 그리고 임경업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오늘날 조기는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충민사, 임경업 장군은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요? 과거에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신적인 존재죠. 조기잡이 종을 대보름이 되면은 사당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고 풍어제를 지내고, 그리고 바다 용왕님한테 어떤 기원제를 하고, 그리고 출하를 했어요. 사실 그때만 6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고기잡이에 의존했거든요. 고기잡이에 의존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이때가 되면은 다 돈을 각축을 해가지고 막 풍어제라는 것을 갖다 2박 3일 정도의 대단히 행사를 치렀던 거죠.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 하면 예전부터 우리 연평도에 그 조기잡이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임경업 장군 하면은 조기의 수호신으로 불리우고 또 이렇게 연평도 바다를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시간이 많이 변했잖아요. 시간이 변하다 보니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올라가 봐요. 혼자 담을 타고 넘어가서 이제 뭐 제사도 지내고 이제 절도 하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개념이겠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과거에는 조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꽃게잡이에 돌입을 했다가 꽃게잡이도 이제 어느 한순간 주민소득이 많이 줄어들자 또 다른 체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조기잡이에 대한 거는 자꾸 서서히 잊어져 가는 거죠. 충민사 옆으로는 커다란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나무 곳곳에 형형색색의 천과 다양한 물건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평도의 풍어를 위해 지금도 매년마다 충민사에는 많은 마을 주민분들이 오셔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충민사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연평도 조기파시 탐방로가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곳은 연평도의 역사 문화를 활용하여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약 800m 정도로 조성된 이 거리는 조기파시에 관련된 자료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내판을 시작으로 연평도의 조기파시의 역사와 문화, 당시 실제 인물과 사건 등을 담은 히스토리 담장 벽화에서는 그 당시의 조기로 인해 생기가 넘치는 마을의 모습을 어렴풋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조기파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마을 주민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배가 쉴 수가 없었어요. 척수를. 왜냐면 연평도 자체를 바다를 다 이거 쌌어요. 배들이. 그러니까 몇 척이라고 우리가 어린 생각에 이걸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냥 뭐 수천 척 정도 되겠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배를 진다는 건 물이 있어요. 왜냐면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돛배도 있고 풍선도 있고 뭐 그게 3톤부터 뭐 5톤, 7톤 뭐 이런 배들이 막 10톤까지 뭐 이상이 막 꽉 찼으니까 이거 쉰다는 건 물이었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다 수천 척이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진짜 배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 말씀이 뭐 사하라 때 수백 척이 다 난파당하고 조난당하고 그러면서 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제가 봤을 때 연평도에 정박해 있던 어선들은 어마어마했다는 거. 궁금한 게 배에서 뭘 자꾸 버려요, 바다로. 그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나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꽃게, 광어, 서대, 뭐 병어, 쥐치 이게 뻘에서 막 팔뚝팔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그걸 못 쓰는 고기래요. 왜냐? 조기가 아닌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선 취급을 안 한 거죠. 조기만이 유일한 생선이었고 조기만이 유일한 돈벌이였다는 거죠. 때문에 그 값어치만큼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됐고, 또 이제 그러하다 보니 동네에 이제 덕장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조기 말리고 그물 손질하고 하던 덕장이 있었는데, 저희들 기억은 좀 아련한 것이 사실 이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빙수 장사라고 죠. 얼음을 팔러 오면은 그게 먹고 싶어 가지고 어머니가 사주신 고무 신발, 시커먼 고무 신발 새 거를 그냥 땅바닥 막 비벼가지고 못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 아이스케이크를 바꿔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성이 안 차니까 밤중에 이제 집집마다 이제 널어놓은 조기들, 팔뚝만한 조기들 말려놓은 걸 그거 하나씩 갖다 주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고, 그거 재미에 이제 도둑질도 많이 좀 해봤어요, 사실 어릴 때.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 옛날을 회상해 보면은 꽃게는 따야 되잖아요, 그물에서. 조기는 빼내면 됐거든요, 이게 그물에 걸린 거를. 근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조기잡이 할 때는 손으로 쏙쏙 빼는 재미, 한 섬 두 섬 쌓아가지고 덕장 가가지고 소금에 절구고 그걸 꺼내서 말리고 하는 그게 참 재미있었다. 연평도를 천천히 둘러보고 우리는 연평도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제가 언제 어촌계장이 되고 나서 군에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안목어장을 좀 보존하자. 보존해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뭐 면허라도 주자, 개인한테. 그래서 잘 보존해가는 이런 보존가치성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행정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뭐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같고, 또 이 바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잘 몰라요. 선분들은 물줄기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하면 고기가 들어가는지, 이 공사를 잘못하면 바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만 벌어서 먹고 살면 돼요. 오늘만 소득이 많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바다가 황폐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임경업장님에 대한 조기잡이의 신화라든지 조기잡이 대신 세월이 변해가지고 꽃게로 전환했던 점,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다를 초토화시키고 지금의 생태계가 많이 망가졌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어민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섬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산물이 안 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거의 조기잡이에 비하면은 뭔가는 좀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연평도를 조기파시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연평해전이나 포격도발과 같이 군사적 긴장감 있는 섬으로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연평도를 섬 주민분들과 함께 다녀보면서 느꼈던 것은 섬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기파시로 생계를 이어가는 과거의 모습이 아닌 꽃게와 김양식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년 풍어제를 통해 임경업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경업 장군과 같은 지혜로 삶을 헤쳐나가는 것은 어떨까요?